한국은 그냥 영국에서 온 나를 보면 벌벌 떨면서 굽신거릴 거야. 영국 CEO가 한국 기업을 무시하며 개발도상국으로 깔보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국 기업과 협상 도중 본인의 무지함을 깨닫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단순히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엄청난 힘을 가진 한국과 한국 기업. 경악스러운 비밀은 무엇일까요?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스 스미스라고 해요. 런던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금융회사의 CEO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비즈니스 능력과 자신감 있는 태도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저는 항상 빠르고 정확한 결정을 내리며 어떤 일이 잘 될지 잘못될지를 빠르게 판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동안 경쟁자들을 앞서가며 제 회사가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제 커리어가 성공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간과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에 대해서였죠.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한국에 대해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성장한 나라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기술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덕분에 그만큼 발전했다는 생각을 했죠. 한국의 문화나 역사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을 기술과 비즈니스에만 집중하는 나라로 봤지 그 너머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여겼어요. 문화는 구식이고 발전 속도만 빠른 나라라고 생각했죠. 어떻게 이런 급속한 성장을 이룬 나라가 깊이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이 성공한 이유는 정부의 통제와 사람들이 희생한 덕분이라는 식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그저 지시를 따르는 것뿐이라고 여겼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의는 있지만 그 속마음은 계산적이고 항상 다음 단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미 한국에 대한 생각을 확고히 하고 있었고 그 생각이 바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의 한국 시장 확장을 맡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또 하나의 비즈니스 출장이라고 생각했죠. 한국의 문화나 역사에 대해 배우고 싶지도 않았고 그저 계약을 맺고 돌아가는 것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이번 출장이 다른 비즈니스 출장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부터 저는 오직 비즈니스에 집중했어요. 현지 파트너들과 만나 기회를 논의했죠. 대화는 제가 가장 잘 아는 분야인 숫자와 이익, 성장에 관한 얘기로 이어졌어요. 그 외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저는 친구를 사귀러 온 것이 아니라 계약을 맺으러 온 거였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았어요. 한국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기대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빠른 결정을 내리고 즉시 답을 받는 회의 스타일에 익숙했어요. 그런데 제 한국 파트너들은 시간을 들여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직설적이지 않았죠. 그들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결코 서두르지 않고 모든 세부 사항을 하나씩 제대로 검토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저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졌죠. 회의가 계속될수록 점점 더 불안하고 답답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결정을 빨리 내리지 않을까? 왜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할까? 그들은 일부러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왜 그들은 제가 생각하는 대로 합의하지 않는 걸까? 왜 그들이 다니는 회사들처럼 결정이 빨리 나지 않지? 대화가 길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계약이 흐지부지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커졌어요. 화가 나기도 했지만 프로페셔널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문제를 잘못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회의 중간에 문득 멈추고 생각해봤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때 알았어요. 제가 참을성이 부족했다는 걸, 왜 일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 그들만의 방식대로 일을 진행하고 있었고 저는 그 방식을 제 방식대로 바꾸려고 했어요. 그 순간 제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깊게 숨을 쉬고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더 빠른 답을 요구하는 대신 더 신중히 듣기로 결심했어요. 그들처럼 천천히 진행하기로 했죠. 질문을 하고 그들의 걱정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서두르려는 제 욕심을 버리고 조금 느긋하게 대화하니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제가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이해하려 하니 서로 신뢰가 쌓였어요. 결국 우리는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빠른 회의는 아니었지만 그 방법이 통했어요. 우리는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했어요. 그때 저는 다른 사람들의 방식에 대한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돌이켜보면 그날 큰 교훈을 얻었어요. 단순히 계약을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방식에 대한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어요. 저는 한국 비즈니스 관행에 대해 배운 게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해 배운 거예요. 제 고정관념을 버리고 다른 방식의 사고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 거죠. 그 순간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한국은 단순히 기술과 빠른 성장이 아니라 인내와 신뢰, 그리고 제가 완전히 과소평가했던 사고방식이었어요. 그 회의는 단지 비즈니스 계약을 위한 시작이 아니었어요. 제 한국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작이었죠.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바로 비즈니스에 집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관광이나 문화적인 경험을 즐기러 온 게 아니었어요. 그저 거래를 성사시키러 온 거였죠. 저희 회사는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그 책임을 맡게 되었어요. 비즈니스는 제가 가장 잘 아는 분야였고 저는 무엇이든 잘 해낼 자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되었죠. 생각보다 일이 쉽지 않다는 걸요. 서울에서 보낸 첫날은 온통 회의로 가득했어요. 몇몇 현지 파트너들과 만나서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어요. 저는 거래가 빨리 성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집중했죠. 빠를수록 좋았고 빠를수록 돌아가서 제가 익숙한 방식대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쁜 일정을 유지해야 했고 시간을 낭비할 여유는 없었어요. 하지만 곧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제가 익숙한 빠른 속도와는 달랐죠. 제 파트너들은 예의는 바르고 존중을 해주었지만 그들은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거래의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논의했죠. 저는 처음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고 생각했어요. 제가 익숙한 빠른 결정이 아니라 느리고 긴 회의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이건 너무 오래 걸린다며 속으로 불평했죠. 비즈니스에서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끄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었죠. 우리는 숫자와 계약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더 많은 정보를 요구했죠. 더 많은 데이터와 분석을 원했어요. 저는 그들이 시간을 끄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너무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했죠. 제 세계에서는 이런 회의는 빠르고 효율적이어야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게 느리게 진행되는 느낌이었고 그게 저를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회의가 길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 초조해졌어요. 시계를 자주 확인하며 회의가 끝나기만을 기다렸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일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지?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인내심이 점점 더 없어졌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정말 피곤하고 답답했어요. 저는 빨리 해결이 될 줄 알았지만 결국 끝나지 않은 협상에 갇혀있는 느낌이었죠. 거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상황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회의를 마치고 나갈 때 저는 화가 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혼란스러웠어요. 왜 이렇게 힘들지? 그날 밤 잠깐 시간을 내어 생각해봤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제대로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래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한국 파트너들이 어떻게 일을 진행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가 빨리 진행하고자 했던 그 욕심만 있었죠. 그들은 시간을 끄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정확히 이해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결정을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너무 과소평가했어요. 제 방식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보니 그들의 방식에도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 빨리 판단했죠. 사실 그들은 느리게 진행한 게 아니라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히 검토한 거였어요. 제 급한 마음에 큰 그림을 보지 못했던 거죠. 다음 날 같은 파트너들과 또 다른 회의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빨리 끝내려고 하기보다는 천천히 가기로 했죠. 깊게 숨을 쉬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어요. 그들이 말하는 걸 더 주의 깊게 들었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들에게 서두르지 않도록 하면서 대화를 자연스럽게 진행했죠. 그랬더니 일이 잘 풀렸어요. 회의가 끝날 무렵 우리는 합의에 도달했어요. 처음에 제가 원했던 빠른 거래는 아니었지만 양측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약이었어요. 그 과정이 더디긴 했지만 오히려 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죠. 강제로 무언가를 하려는 게 아니라 과정과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었어요. 그 회의를 마치고 나서는 그 경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국식 비즈니스 방식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방식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르다는 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었죠.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때로는 속도보다 인내와 존중이 더 중요하다는 걸 배운 거죠. 저는 너무 빨리 판단했었고 이제는 시간을 들여 이해하는 것의 가치를 알게 되었어요. 그날 저는 제 안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것을 느꼈어요. 세상은 빠른 결과와 즉각적인 해결책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속도를 늦추고 과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비즈니스든 인생이든 다른 방식의 접근을 존중하는 것이 결국 중요한 결과를 낳는다는 걸 배운 거죠. 이제 한국은 저에게 전혀 다른 나라로 다가왔어요. 그 나라와 그 사람들에 대해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죠.
비즈니스 거래가 마침내 마무리되고 나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저는 숫자, 거래, 계약에만 집중했었는데 이제 비즈니스 부분이 끝난 후 한국의 문화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 마음속에 떠오른 거예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이익이나 비즈니스에만 집중하지 않게 되었어요. 한국에 와서 꽤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서서히 제 마음속에서 다른 점들이 맞춰지고 있는 걸 느꼈어요. 한국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이전에는 그것을 잘 몰랐죠.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 회의에서 잠시 벗어나 한국의 문화를 탐방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역사적인 장소나 문화적인 명소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고, 제가 거래하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해 조금 더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이제는 조금 다른 시각을 열어보려 했어요. 어느 날 저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불교 사찰을 방문했어요. 그곳은 제가 가본 곳 중에서 가장 평화로운 장소였어요. 공기가 차분하고 모든 것이 고요한 느낌이었죠. 사찰을 돌아다니며 저는 모든 것이 얼마나 고요하고 평화로운지를 느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 나뭇잎이 살짝 스치는 소리, 주변 사람들의 편안한 표정들까지. 저는 그곳에서 뭔가 낡고 먼지 쌓인 느낌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공간에 들어온 느낌이었어요. 그곳은 평화와 균형 그리고 마음을 집중하는 장소였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깊이 평화와 정신적 안정을 소중히 여기는지 깨달았어요.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 주변 세계에서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만든 공간이었어요. 사찰을 방문한 후 저는 전통 한국 음악인 국악 공연을 보러 갔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전통 음악을 구식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오늘날처럼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그런 음악은 아무런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 것 같았죠. 하지만 그 자리에 앉아 악기들의 울림을 들으면서 예상치 못하게 감동을 받았어요. 음악은 빠르지도 시끄럽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음악은 무언가 깊이가 있었고 그 깊이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옛날 음악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음악이었어요. 그 소리들은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고 그때 저는 이 음악이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감정과 이야기 그리고 역사를 표현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어떤 문화적인 차이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에게 공감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어요. 저는 한국을 그동안 단지 빠르게 성장하는 현대적인 나라로만 생각했었는데 그 속에 숨겨진 풍부한 전통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저는 한국의 문화가 얼마나 살아있고 활기찬 것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전통 음악, 사찰에서의 평화, 그들이 가진 역사적인 의미들. 이것들은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에도 살아 숨쉬는 전통들이었어요. 그것들은 그 나라와 그 사람들에 대한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았던 점은 제가 비즈니스에서 존경했던 가치들, 인내, 세심함, 존중 이 바로 한국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전통을 다루는 신중함, 작은 세부 사항에 대한 관심, 그리고 역사에 대한 존중이 바로 비즈니스와 삶에서 성공을 이끌어낸 가치였어요. 저는 그동안 그들의 기술, 경제, 빠른 성장에만 집중했었죠. 하지만 이제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깊은 가치들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쳤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마치 보물을 가득 담은 방에 들어와 있었는데 저는 그동안 그 보물의 표면만 봤던 것 같아요. 이제야 숨겨진 보석들을 발견한 느낌이었죠. 이 보석들은 단지 기술이나 비즈니스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사람들, 문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해였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을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그들의 빠른 경제 성장과 기술적 성공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한국이 단순히 비즈니스나 기술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 형성된 문화가 있었고 그 문화는 인내와 평화, 전통에 대한 존중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것이 바로 한국이 오늘날처럼 성공적이고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죠. 이제 저에게는 배워야 할 것이 많았고 저는 그 배움에 대해 매우 기대가 되었어요. 한국에서 지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저는 비즈니스만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에도 점점 더 빠져들었어요. 처음에는 오직 비즈니스, 회의, 거래, 숫자들에만 집중했었는데 뭔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한국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의 역사, 그들이 겪은 고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강한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더 이상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나 기술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한국 전쟁에 관한 전시가 열리고 있는 박물관을 방문했어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들었지만 사실 그에 대해 잘 알지는 못했죠. 박물관에 들어서자 벽에는 전쟁의 사진과 이야기들, 그리고 유물들이 가득했어요.
이곳은 단순히 전쟁의 전술이나 군사적인 이야기만 다루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전쟁 중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 가족들, 희생에 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저는 시간을 들여서 그곳을 돌아보며 전쟁 중의 군인들과 시민들의 사진을 보고 그 어려운 시절을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그러던 중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의 손자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의 할아버지는 젊은 군인이었고 치열한 전쟁 속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힘든 싸움을 했어요. 그의 가족은 많은 고통을 겪었죠. 상실, 두려움, 배고픔. 군인들만 고생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나라 전체가 힘들었어요. 가족들은 떨어져 나가고 도시들은 파괴됐죠. 하지만 그 어두운 시절에도 그분의 할아버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어요. 그리고 전쟁은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놀라운 회복력도 함께 안겨줬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진정한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이 나라는 단지 기술과 부의 성장을 이루어낸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 나라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그 고통을 강인한 힘으로 바꾼 나라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나라를 재건한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도 재건했어요. 그분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저는 한국을 단지 비즈니스와 기술의 나라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나라의 진정한 힘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의 생존 의지, 재건하려는 의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아가려는 정신. 한국은 단지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 많은 고난을 겪고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어깨 위에 세워진 나라였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에 대해 깊은 존경을 느꼈어요. 전쟁이 끝난 후 그들은 함께 힘을 합쳐 집과 가족을 재건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노력했어요. 그 이야기는 단순히 감탄할 만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배워야 할 부분이었어요. 저는 비즈니스에서 존경하는 가치들 인내, 끈기, 강인함. 이 바로 한국의 역사 속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값진 가치는 한국 사람들이 겪었던 어려움과 승리 속에서 만들어졌고 그들이 지금 이만큼 강한 이유였어요. 박물관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부끄럽다고 느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한국을 단순한 빠른 비즈니스 거래와 기술로만 이해하려 했던 걸까요? 저는 한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쳤어요. 그 나라의 진정한 힘은 경제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에 있었어요. 그들의 강인함, 회복력, 그리고 가장 힘든 시기에도 재건하려는 능력이 바로 한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든 힘이었어요. 이건 저에게 단순한 비즈니스 교훈이 아니었어요. 이는 삶에 대한 교훈이었어요. 정말 어떤 장소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저 표면적인 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나라의 역사,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극복해온 고난들을 봐야 진정 그 나라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서야 진정한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었죠. 그날 이후 저는 계속 그때 배운 것들을 생각했어요. 한국 전쟁과 그 사람들의 희생을 떠올리며 그들의 정신에 대해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는 경제 성장이나 기술 발전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온 그 놀라운 여정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들의 강인함, 회복력,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바로 한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든 것임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전에는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막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하지만 더 배우면 배울수록 한국에 대한 존경심은 더 커져만 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여정의 시작에 서 있다고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계속되면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지는 않았어요. 비즈니스 거래는 마무리됐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지만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다고 생각한 순간 또 다른 도전이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한국 사람들 또는 그들의 비즈니스 방식에서 오는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바로 경쟁자들이었죠. 한국 시장을 노리던 다른 경쟁 회사가 제 앞에 큰 장벽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하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 회사에 대한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죠. 제 현지 파트너들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거짓 정보를 흘리고 제 노력을 방해하려 했어요. 모든 것이 제게 큰 방해가 되어갔고 솔직히 말해서 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정말 답답했어요. 저는 파트너들과의 신뢰를 쌓고 이 확장을 성공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 이제 와서 경쟁자들이 그 모든 것을 망치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 안에 있던 예전의 급한 성격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했어요. 남을 무너뜨리면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런데 그때 제 안에서 뭔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떠올랐어요. 인내와 존중 그리고 팀워크에 대해 배운 것들이요.
저는 이 상황을 극복하려면 경쟁자들이 쓰는 방식대로 싸우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는 없었어요. 대신 한 발 물러서서 더 큰 그림을 생각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했어요. 한국 파트너들에게 연락을 해서 지금 상황을 설명했어요. 루머와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다는 걸 알리고 그걸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저는 그들에게 충분히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이런 상황을 명확하게 알려주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놀랍게도 제 파트너들은 정말 큰 지원을 해주었어요. 그들은 저의 말을 듣고 걱정하거나 화내는 대신 저와 함께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함께 루머를 막고 그것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는 고객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정당하고 전문적이라는 걸 확실히 알렸죠. 이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시간이 걸렸고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했죠. 하지만 하나하나씩 상황을 바꿔나갔어요. 경쟁자들은 우리가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우리 관계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버린 셈이었죠. 한국 파트너들과 저는 함께 힘을 합쳐 우리가 열심히 쌓아온 비즈니스를 지켰어요. 결국 우리는 그 도전을 단지 넘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저는 제 파트너들이 상황을 얼마나 잘 처리했는지에 감탄했어요. 그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차분하고 집중하며 옳은 일을 하려고 했죠. 그들의 팀워크와 서로에 대한 존중이 어떤 외부의 힘보다 강하다는 걸 보았어요. 이건 회복력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었고 그 가치는 정말 강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그저 감사함을 느꼈어요. 제 파트너들에게 감사했어요. 그들은 진정한 협력과 지원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 인내, 존중 그리고 끈기에 대해 감사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된 것에 감사했어요. 한국은 저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줬어요. 비즈니스는 단지 거래를 성사시키고 경쟁자를 이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비즈니스는 관계를 쌓고 신뢰를 얻으며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강하게 서는 것이었어요. 한국 사람들, 제 파트너들이 저에게 그걸 보여주었어요. 그들은 저를 더 나은 리더로 만들어주었고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장애물을 극복하는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었어요. 저는 이제 머리를 들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번 한국 여행은 단지 제 회사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 자신의 이해를 넓히는 여정이었어요. 경쟁보다는 협력을, 조급함보다는 존중을, 속도보다는 인내를 중시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었어요. 이건 비즈니스 교훈만이 아니라 인생에서 중요한 교훈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을 바라보며 저는 그 교훈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때마다 마음속에 간직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을 계속해서 떠올렸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한국을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과 정부 주도의 성공, 그리고 단순한 경제 성장의 나라로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들을 되새기면서 제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숫자나 기계, 이익에 관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어요. 생각할수록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은 정부의 정책이나 기술 덕분에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끊임없는 고난과 승리를 거쳐온 놀라운 역사를 가진 나라였어요.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더 강해졌죠. 한국 사람들은 정말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앞서 나가는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서로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공동의 역사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성장해 나갔어요. 여행이 끝날 무렵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방식에서 인내의 가치를 배웠고 한국 사람들이 전통에 대해 얼마나 깊이 존경하는지 그 존경이 과거에만 국한되지 않고 미래에도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경제적으로만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과 정신에서 나오는 힘도 대단했어요. 그 힘은 기술이나 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도전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나아가려는 의지에서 나왔어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감사한 마음을 느꼈어요. 제가 배운 교훈들, 한국 파트너들이 보여준 친절과 인내, 그리고 진정한 한국을 알게 된 기회에 대해 감사했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 저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어요. 이제는 성공이 단지 외적인 성과나 결과가 아니라 그것을 이끌어내는 가치와 정신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비행기 창 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배운 교훈들이 제 마음에 깊이 남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제 사업을 확장하려 했지만 이제는 그보다 더 값진 것을 얻었어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었죠.
한국은 저에게 신뢰의 중요성, 인내의 힘,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전통을 존중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어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장애물을 넘어섰는지, 그들의 문화가 어떻게 강한 정신과 회복력을 불어넣는지를 직접 보았어요. 런던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앞으로의 일을 생각했어요. 앞으로도 한국 파트너들과 계속해서 협력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가 쌓아온 신뢰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해졌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을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제 인간관계와 개인적인 삶에도 가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한국은 저에게 단지 한때 버린 나라가 아니었어요. 제가 이해한다고 생각했던 나라에서 이제는 영감을 주는 곳으로 바뀌었어요. 한국은 열심히 일하고 결단력을 가지고 자국의 문화를 깊이 존중하며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어요. 저는 그 작은 부분이라도 한국의 일원이었던 것이 자랑스럽고 앞으로 이 여정이 어디로 저를 이끌지 기대가 되었어요. 한국은 제 세계관을 바꿔놓았고 그 덕분에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알렉스 스미스라는 영국 CEO의 이야기를 통해 편견과 오해를 넘어선 깊은 성찰의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단지 빠르게 성장하는 개발도상국으로만 여겼던 그가 한국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경험하며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죠. 알렉스는 비즈니스 협상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 한국 문화 탐방을 통해 얻은 깊은 감동, 그리고 경쟁자들의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파트너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들을 통해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속도와 효율성만을 중시하던 그가 이제는 인내와 존중, 그리고 협력의 가치를 배우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우리 안에도 알렉스와 같은 편견이 존재하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겉모습만 보고 누군가를 혹은 어떤 문화를 섣불리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알렉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동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깊이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저는 오늘도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 나설 용기를 얻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